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일선 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각 기관들은 증상 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한 뒤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하루 2차례씩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또 기관과 기업들에게 온라인 근무와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시민들도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 속에서 기탁받은 마스크를 모든 군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부합니다. 고흥군은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받은 마스크 14,000개를 각 읍면 마을 이장을 통해 1차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기탁받은 물품을 순차적으로 전 군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관내 저소득층 6,300여 명과 사회복지시설 695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스크 4만 5천 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계절병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북권에는 감염병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없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광양에서 순천 성가롤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오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후 검사에서 이 남성에게 폐렴 증상이 발견되자 병원 응급실은 검체 검사가 나올 때까지 폐쇄됐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무안으로까지 보낸 탓에 빠르면 2-3시간이면 나오는 검사 결과는 이동 시간을 포함해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응급실에 격리됐던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물론 지역 시민들까지 마음을 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응급으로 네. 심장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말대로 골든타임이 있어가지고 조속 조치를 해야 될 분들은 가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이처럼 검체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 잇따르자 전남도는 여수검역소를 임시검사소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감염병을 검사하는 본원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실제로 검역소가 지금까지 검사한 검체는 모두 27개뿐입니다. 긴박하게 코로나19의 음성 양성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 응급 환자나 임산부나 그다음에 노약자라든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계절병으로 정착하거나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료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가 지역 의료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매번 무한으로 검체를 보내거나 임시 방편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검체 특성상 이송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 중에 검체가 부족자라든지 작다든지 하면 재검사를 해야 될 때는 또다시 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계는 동부권 통합신청사 부지에 검사 장비를 갖춘 연구동을 세우는 예산을 국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민간 중심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자체 소유 상가와 공영주차장 관리비 등을 낮추고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 내 식당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산했던 식당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손님들은 모두 목포시청 공무원들입니다. 목포시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 구내 식당을 휴무하고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외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가게가 많이 어려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랑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도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목포시 출연기관인 목포 건어물 젓갈센터입니다. 18개 상가가 입주해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와가지고
문 열고 문 닫힐 때 오후 6, 7시까지 닫혔는데 몇 하나 김 한 봉 팔고 넘어갈 때가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목포시는 공공관리비를 6개월 동안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 저희 시와 수산물유통센터는 공공요금을 50% 감면하는 차원으로 인근에 있는 목포 화로회 플라자 내 상가와 식당에 전기 수도요금도 인하했고 목포시는 상인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전통시장 내 공용주차장 임대료도 3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등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예를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대응 조치 하나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휴장을 연장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0일까지 휴양림 내 시설물 임시 휴장과 함께 체험 일정 등을 중지할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관내 첫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까지 휴장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양수영장과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18곳을 이번 달까지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여당 소속 예비 후보들이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관규, 서가번 예비 후보는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지역인데도 중앙당이 애초 발표된 순천 분구를 백지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발표된 순천 선거구 전략공천 계획을 철회하고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영입된 소병철 전 검사장을 포함해 100% 시민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지역 내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당 장성배 예비 후보는 성명서에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한 위헌적인 획정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민중당 전남도당도 20대 국회가 정치적 야합으로 적폐 국회임을 선언했다며 여당과 호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도 획정안 통과에 앞서 순천 해룡면의 인구 5만여 명을 광양 곡성 구례에 편입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소병철 전 검사장의 전략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에 소병철 전 검사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하고 소 전 검사장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개혁과 법 앞에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며 공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순천만에 4,6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전국 주요 습지 200곳을 조사했더니 순천만에서 멸종위기종 철새가 가장 많이 목격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새 한 마리가 순천만 농경지에서 관찰된 건 지난 1월. 황새는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1급 조류입니다. 이처럼 순천만은 멸종위기종의 최대 서식지로 부각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겨울철새 동시 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 주요 습지 200개소 가운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과 2급 조류 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은 흑두루미와 검은목 두루미입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도 순천만 갯벌에서 목격됐습니다. 맹금류인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매까지 멸종위기종만 모두 14종입니다. 2020년 1월 환경부 센서스에서 순천만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이 14종이 관찰이 됐고요. 이런 종들이 주로 관찰이 되는 이유들은 순천만의 다양한 서식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순천만을 찾은 철새가 모두 2만 8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는 물론 지속적인 철새 보호 정책의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철새들의 농경지 쉼터인 문온을 확대하고 순천만 주변 가금류 농장 3곳도 보상 철거할 계획입니다.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인 순천만. 이제는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흉물 취급을 받았던 옛 장흥교도소가 지역의 애물단지에서 문화관광자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각종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넘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4년 지어진 옛 장흥교도소. 2015년 새 교도소가 들어서면서 용도 폐기됐고 지난해 장흥군이 사들였습니다. 교도소 안팎을 감시했던 망루. 건물 사이에 철망으로 둘러싸인 채 펼쳐진 널찍한 운동장. 굳게 닫힌 문을 재차 가두는 두터운 철문. 수용자들이 썼던 방과 관물대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나 드라마 6편의 촬영이 이루어졌지만 뾰족한 활용책을 찾지 못해 문이 굳게 닫힌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년 365일 어둡고 싸늘한 공간이었던 옛 교도소가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넓은 부지를 활용해 폐쇄적이었던 공간을 예술가들의 창작 무대로 꾸미고 수감생활 체험장, 학생 교육장 등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부의 폐시설 문화재생 사업에도 선정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영화 촬영장으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도소 체험 공간으로 구성해서 장흥군은 당장 안전상 문제가 되는 옛 교도소 시설물들부터 정비하고 2024년까지 관광지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하계 파종용 벼 종자가 내년부터 29개 품종으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하계 보급종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신품종 5개를 포함해 29개 품종 22,300여 톤의 벼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당국은 이와 함께 콩작물은 9개 품종 1,300톤, 팥작물은 단일 품종 20톤을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창업해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여수시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가와 마을 기업가를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한 팀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을 선정한 뒤 팀별로 1,5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골라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사업비 179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교차로 등에 과속 단속 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107대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1,033개소이며 지난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9건이었습니다.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안 여객선 대중교통화법은 여객선을 도로, 철도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수백억 원이 쓰이는 반면 연안 여객선의 연간 투자액은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8년 9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서늘한데요. 낮엔 봄볕이 따사로워서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로 사흘째 먼지가 맴돌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이니까요. 체온 조절과 함께 호흡기 관리도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차츰 남쪽에서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과 남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고요. 서울 그 밖에 중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에나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에 20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 흠뻑 오겠고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로도 10에서 30mm는 오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 차츰 거치겠고요. 낮 동안 내륙의 하늘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2도로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안동, 광주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서쪽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